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영단기 토익 스피킹 대표 강사 제이정입니다. 지금 2019년 여름방학 대비 토익 스피킹 어떻게 2주 안에 가능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토익 스피킹이 어떤 시험인지도 모르는데요. 이러신 분들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간단한 내용을 들으시면 이런 시험이구나. 이렇게 점수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단기 안에 끝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익 스피킹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요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익 스피킹은요, 다 해서 6개의 파트인데 질문이 11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11개. 그래서 질문의 답변 시간도 길지가 않거든요. 11개의 질문. 그러니까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거 11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끝나는 시험 축에 들어갑니다. 여기 시험 시간이 40분에서 45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0분에서 45분의 시간 중에 20분, 25분을 뭐 하냐면 설문조사 같은 거 해요. 뭐 학생이니 뭐니 뭐 수험표 번호 쓰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장시간 동안 합니다. 이 지금 녹음되는 볼륨이 좀 높으면 줄이고 지금 녹음되는 볼륨이 조금 목소리가 작은 것 같으면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20분, 25분이 되고 정작 시험 보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면 끝나요. 이 시험은. 짧은 시험이에요. 그리고 시험 응시료는 현재 77,000원이고요. 그리고 시험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6개의 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6개의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는 11개의 질문 중에 1번, 2번 질문 이렇게 2개 들어가 있고 지문 읽기라고 하거든요. 준비 시간은 각 지문당 45초 준비 시간, 45초 읽기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런 지문이 화면에 나오면 여기 준비 시간 보이시죠? 이 시간 동안 삐 소리가 나면 준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45초의 시간 동안 여기에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발음도 한번 가다듬어 보시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고요. 45초의 준비 시간이 끝나고 나면 45초의 읽기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이 시간 동안 이 지문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이 뭔지, 이런 단어의 의미가 뭔지, 이 지문의 뜻은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하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잘 읽기만 하면 만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래도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좀 쉬운 파트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지문 읽기가요. 2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지문 읽기로 진행이 되고요. 6개 파트 중에 두 번째 파트는 11개 질문 중에 3번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한 질문 들어가 있어요. Describe a picture 라고 사진 묘사하기라고 합니다. 사진 묘사하기는요. 말 그대로 사진을 묘사하시면 돼요. 준비 시간 45초 그리고 사진 묘사 시간 45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준비 시간도 답변 시간도 토익 스피킹 시험은 다 짧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시험이에요. 자, 이런 사진이 화면에 나오면 준비 시간 45초 동안 어떻게 묘사할지 준비를 하시고 45초의 준비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45초가 됩니다. Begin speaking now. 삐 소리와 함께 가는 시간. 이 45초의 시간 동안 묘사를 하시면 돼요. 당연히 묘사의 기술이 있겠죠. 자, 이런 게 이제 Part 2, 사진 묘사하기라고 하고요. 6개의 파트 중에 세 번째 파트는 11개 질문 중에 4번, 5번, 6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질문에 답하기라고 합니다. 질문에 답하기는요. 4번 문제, 5번 문제는 답변 시간 15초씩 그리고 6번 문제는 답변 시간 30초. 이 각 문항마다 질문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3초씩 주어집니다. 자, 질문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질문 자체가 그렇게 고난도 질문이 아니고요. 그냥 순발력이 중요한 그런 파트이거든요. 자, 이 질문은 쇼핑센터에서 무언가를 먹는 거에 대해서 나올 거다라고 소개문이 가장 첫 화면에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갑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ate something in a shopping center and what did you eat? 가장 최근에 쇼핑센터에서 무언가를 먹은 게 언제인가요? 무엇을 드셨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고 삐 준비 시간 보이시죠? 이 3초의 준비 시간은 거의 없는 준비 시간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초가 됩니다. Begin speaking now. 삐 하고 바로 답변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되게 고난도의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쇼핑센터에서 최근에 뭐 먹은 게 언제니에요? 이게 어려운 질문,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 그런 거는 아니지만 준비 시간이 3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순발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파트입니다. 5번 문제도 동일하게 Would you make time to visit a shopping center just to eat at a restaurant there? Why or why not? 이런 질문이 화면에도 나오고 성우가 읽어줘요.
듣기로도 나오고 준비 시간 삐 3초. 준비 시간 지나고 나면 begin speaking now 삐 하고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자, 6번 문제는요. 30초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이거 3개 중에 우리 동네 쇼핑센터에서 개업을 하면 장사가 제일 잘 될 만한 게 어디니?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준비 시간 삐 그리고 답변 시간 30초 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순발력, 또 순발력, 또 순발력,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리고 우리 4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4번째 파트는요. 7, 8, 9번 문제 3개가 들어가 있고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라고 하는데 주어진 정보가 화면에 나와요. 그 정보를 읽고 내용 파악하는 시간이 45초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답변 시간 15초, 8번 문제 답변 시간 또 15초, 9번 문제 답변 시간은 30초. 그리고 이 각 문항을 답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각 문항당 3초씩 쥐어지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런 정보가 화면에 나오면요. 이거를 읽고 내용 파악하는 시간이 45초예요. 45초 동안 내용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듣기로만 나오거든요. 질문이 듣기로만 나와요. 그러나 45초의 준비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정보는 어디 가지 않고 이 파트 4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5초의 준비 시간이 끝나자마자 소개문 같은 게 나오거든요. 질문이 아니라 소개문이요. 저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은데 질문이 몇 개 있거든요.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소개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준비 시간 3초가 된 다음에 7번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벤트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이런 질문이 듣기로 나와요. 그럼 준비 시간 3초. 3초가 끝나고 나면 begin speaking now. 삐, 삐 소리와 함께 25초가 갑니다. 이 15초의 시간 안에 이 이벤트는 9시 반 오전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꺼내서 해주시면 되는 그런 파트예요. 자, 8번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Group Activity about Cross-Cultural Communication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오후에 열리는 세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삐 오후 아니죠? 삐 바로 답변합니다. 이 이벤트는 오후에 열리는 게 아니고 11시부터 noon까지 진행되는 세션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정정해서 해주시면 돼요. 9번 문제는 이제 30초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읽어줘야 되는 거리가 많은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presentation 이런 겹치는 단어들, group activity 이런 겹치는 단어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봤더니 Becky Ferrick 하고 이름이 겹치죠. 이런 겹치는 단어들 안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큰 question 9, 9번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듣기 능력이 사실 뛰어나지 않아도 되고요. 듣기가 아무리 길게 나와도 뭐뭐뭐뭐 presentation 이러든지 뭐뭐뭐뭐 group activity 이러든지 뭐뭐뭐뭐 Becky Ferrick 이렇게 듣기에 내가 찾는 단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 들어간 거 쫙 시간에 맞춰서 읽어주시면 돼요. 준비 시간은 3초이고 답변 시간은 30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파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5번째 파트는 10번 문제 한 개 들어가 있고요. Propose a solution. 해결책 제시하기라는 파트예요. 준비 시간이 45초 그리고 답변 시간이 60초인데 이 파트는 모든 게 다 듣기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 긴 듣기가 나오는데 이 긴 듣기 속에 문제점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45초 동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60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60초 답변 안에는 좋은 해결책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듣기도 연습하셔야 되고 당연히 말하기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인데요. Part 5는요. 기존 유형, 신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 유형이랑 신유형의 템플릿이 약간 다른데 초반부에 약간 다릅니다. 기존 유형이랑 신유형, 시험을 어떻게 구분하냐. 요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듣기가 나오기 전에 화면에 그림이 먼저 뜨는데요. 이 화면에 뜨는 그림이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회의하는 그림이다. 사진이죠. 이런 사진이 나왔으면 이거를 신유형이구나. 이렇게 바로 추측하실 수가 있겠고요. 준비 시간 45초, 그 다음에 60초 답변 시간. 자, 기존 유형 시험이 나오면 이런 전화기 사진이 먼저 화면에 뜹니다. 전화기 사진 나오면 기존 유형이구나. 자, 이때 듣기에서 막 뭐라 길게 문제점이 들어간 듣기를 얘기를 하면 준비 시간 45초 동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 시간 60초 동안 이 나한테 전화한 사람한테 해결책이 들어간 단문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는 Part 6 Question 11인데 많이 어렵지 않아요? Express an opinion, 나의 의견 말하기라고 하고요. 준비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60초입니다. 질문이 화면에도 나오고 듣기로도 나오고 60초 답변이 끝날 때까지 질문은 계속 화면에 떠 있고 자, 이런 질문이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ommunicating with someone by email can be as effective as communicating in person. Give reasons or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이런 식으로 질문이 화면에 나오고 성우가 읽어줘요. 삐 준비 시간 30초가 끝나고 나면 답변 시간 60초. 논리 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60초를 꽉 채워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 시험은 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쉬운 시험은 아니죠. 너무 쉬운 시험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겠습니까? 자, 토익 스피킹 시험이요. 2019년 6월 1일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큰 변화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준비 시간이 없었던 몇 개의 문항에 준비 시간이 추가된 거. 그리고 준비 시간이 있었던 문항에는 준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거. 이런 것들이 약간 변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필기가 가능하다는 거. 모든 파트에 필기를 하시면 안 되고 필기를 해서 점수 확 오를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이 몇 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기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머지 기술들, 템플릿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우리 요새 나왔던 시험을 몇 개를 보자면요. 파트 1부터 뉴스, 투어 안내, 광고, 기내방송, 연설, 발표, 날씨 방송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출제된 지문의 유형이라고 해요. 자, 파트 1에서 이런 유형이 나올 때마다 요 유형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 요 유형 나오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 이 유형이 시험에 나오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 이런 것도 숙지를 해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어떤 시험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art 2, 사진 묘사 같은 경우는 요새 나온 시험 보여드릴게요. 건물 앞 휴식 공간, 시장, 사무실, 서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Part 2, Part 1 요렇게 두 개만 봐도요. 요새 유행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른 6월 1일 전이요. 2019년 6월 1일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질문의 그 스타일이라든지 유형 같은 것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 토익 스피킹 준비 시간이 추가되고 필기가 가능해지고 이런 변화와 함께 아주 지금까지 나왔었던 다양한 유형들이 좀 몰아서 다 나오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Part 3 한번 보실게요. Part 3, 인터넷, 친구, 관광, 인터넷. 여기에서 인터넷이 많이 나오나 보네. 인터넷 열심히 공부해 가야겠다.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좀 이따가 제가 뭐가 중요한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t 4는요. 주로 모든 시험이 다 스케줄표였고 그 다음에 가끔 이력서, 가끔 비행여행 일정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Part 5.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Part 5에서는요. 식당에서 홍보용으로 고객들한테 무슨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선물이 거의 다 떨어져 간다? 어떡하지? 이런 게 나오고 우리 회사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설문조사를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해. 어떻게 하면 참여시키지? 이런 거. 제품 판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전기를 아끼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죠. 네, 요새 추세는 다양함이 추세예요. Part 6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유명한 음악가를 롤 모델로 삼으면 좋니 어떠니? 이런 질문. 큰 사무실이 더 낫니? 개인 사무실이 더 낫니? 큰 회사나 작은 회사에서 리더십의 기회가 어떤 회사에서 더 많이 주어질까요? 친구랑 뭐 할래? 아니면 혼자 뭐 하는 걸 선호하니? 이런 질문들. 그래서 모든 파트가 6월 1일 전에 비해서 정말 질문 출제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시기는 어려워요. 제가 파악을 당연히 잘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주 동안 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뭐 길게 설명 안 할 거고요. Part 3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질문 3개 들어있고 당연히 답변 3개 해야 되는 그 파트 기억하시죠? Part 3만 가지고 제가 잠깐 어떤 식으로 질문이 만들어지며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된다를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Part 3에 뭐 나왔다 그랬습니까? 이런 애들 나왔다고 했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들. 이 질문의 정말 주제를 보는 겁니다. 정말 주제는요. 인터넷이 아니고 이게 시험 질문의 주인공처럼 보여야지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6월 1일부터 지금까지요. 나왔던 시험 중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이거랑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 이 시험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 그거 이외에도 얘네 이렇게 자주 나오는 애들은 다 어떻게 답변할지 기술을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거든요. 자, 지금 요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When was the last tim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요 내용은요. 시험마다 달라요. 요 내용은요. 가장 최근에 인터넷 사용한 게 언제니? 가장 최근에 가구 구매한 게 언제니? 가장 최근에 해외여행 간 게 언제니? 가장 최근에 전자제품 구매한 게 언제니? 가장 최근에 친구랑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한 게 언제니? 이런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은 when 질문이다. when 질문. 자, 그럼 when 질문은 답변이 어떤 공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비동사 보이시죠? 이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요거를 쫙 베껴서 답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동사를 이렇게 베껴가지고 그 다음에 넣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냐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언제라고 답변을 빨리 지어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방법을 하나만 연습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when으로 시작하는 모든 시험은 다 답변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an electronic device? 전자기기 최근에 산 게 언제니?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베끼래요. The last time I bought an electronic device was 언제? When was the last time you got a haircut? 가장 최근에 머리 자른 게 언제니? 그럼 베끼기. The last time I got a haircut was 언제?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언제에서 막힐 수 있잖아요.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어제, 2주 전 이런 거 몇 개 준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the last time I bought an electronic device was 2 weeks ago. The last time I got a haircut was 2 weeks ago. 이런 식으로 뭔가 when 나왔으면 세트로 얘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되게.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when으로 시작하는 시험에만 이런 기술들이 있는 게 아니겠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들, 시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에 아주 간단한 기술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숙지하고 연습하고 이러는데 너무 어려워서 미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이해하기 많이 어려운 그런 컨셉이 아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Part 3뿐만이 아니고 6개의 파트 있죠. Part 1, 2, 3, 4, 5, 6에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주 동안, 짧은 시간이에요. 이 2주 동안 토익 스피킹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셔서 좋은 점수를 바로 받고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트렌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거 아니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증된 템플릿과 표현을 우선 어디서 놔야죠. 예, 그래서 검증된 템플릿이랑 표현들 이런 거는 저와 저희 연구원들이 계속 시험을 보면서 이 문장이 점수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 그래서 숙지. 제가 이런 검증된 템플릿들과 표현들을 잘 시험을 계속 보면서 여기서 검증을 받고 이 문장은 좋은 점수 나오는구나 이런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그 문장을 숙지를 하시면 돼요. 숙지. 문장이 몇천 개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출제될 문제로 이런 기술들을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2주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주의 시간 동안 막 너무 평화롭고 즐겁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2주 동안 진짜 열심히 했더니 토익 스피킹이 확실히 이해가 된다. 나는 시험 잘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 드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개의 요소는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길게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19년 여름방학 대비 토익 스피킹 2주 완성 가이드입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토익 스피킹 잘 끝내신 다음에 원하시는 회사 혹은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땡큐.